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이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 열풍이 아시아 각국을 넘어 글로벌 전반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 사회 내에서는 한국 문화에 괄목할 만한 확산과 그 국제적 위상에 대해 복잡 미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이나 선망을 넘어 때로는 은근한 질투와 경쟁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인데 대만 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독주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은 음악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와 패션 그리고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K컬처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남미와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망라할 정도로 전 대륙을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 열풍은 결과적으로 미국 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일시적인 트렌드를 넘어 한국이 문화 소비를 통해 세계 대중의 감성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본격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을 지닌 대만 사회가 한국 문화의 급격한 부상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중화권 대중문화의 중심지로서 1990년대까지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영화와 드라마, 음악을 생산해냈고 이를 통해 홍콩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 문화산업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문화산업에 대대적인 국가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이 본격화되자 대만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대만의 젊은 세대조차도 자국산 콘텐츠보다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을 훨씬 더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해졌고 이는 대만 내 문화 자존감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 주요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자국 콘텐츠 경쟁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성공에 대한 반성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플랫폼 전략과 해외 유통을 비롯해 번역 및 자막 시스템 구축과 팬덤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한류를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대만은 여전히 작은 시장 논리에 갇혀 있어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대규모 제작비와 창의적인 각본과 시스템에 더해 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축적하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에 대만은 열정과 감성에 의존하는 콘텐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한국과 대만의 콘텐츠 수출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4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약 13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그중 K-팝과 드라마 부문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대만의 콘텐츠 수출은 전체 8억 달러에 불과해 한국과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특히 콘텐츠 수출 대상국에서도 한국은 북미와 유럽을 비롯해 중동과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여전히 동남아 및 중화권 커뮤니티 중심에 국한되어 있어 그 국제적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 사회는 한국 문화를 단순한 외국 콘텐츠가 아닌 일종의 경쟁자이자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만 내 청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SNS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나라는 자조적인 반응과 함께 대만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뛰어넘어 다시 아시아 최고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계 각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대만이 한국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혈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된 대만의 외교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문화를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8월 6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잘 알려진 아틀란틱 카운실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의 경쟁심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문화 산업을 육성해 오늘날 세계 인류 국가로 칭송받고 있는 한국의 문화 전략을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아틀란틱 카운실은 대만 사회가 한국 문화를 따라 배워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 외교는 소프트 파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냉전 이후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문화 영향력 확산에 투자해왔다. 루이 암스트롱과 듀크 엘링턴 같은 상징적인 인물을 활용해 유럽과 아시아, 그 너머로 미국의 목소리를 방송하며 문화를 퍼뜨렸다. 최근 들어 한국은 음악을 비롯해 TV와 영화 산업을 통합한 포괄적인 글로벌 문화 전략인 한류를 개발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호감도는 물론이고 가시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만은 생기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기술 리더이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처럼 강한 문화적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 파트너가 점점 줄어들고 해외에서 대만에 대한 세대 간 인식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만 지도자들은 한국의 성공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문화 외교의 확대는 단순히 가능성을 넘어 대만이 세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만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문화적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기술 강국으로서의 성취와 활기찬 사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와 10여 개의 공식 외교 파트너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 그것은 미국 내 대만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강하다. 202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대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77%에 달했다. 하지만 미국인의 34%만이 대만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서 지적할 수 있었고 겨우 15%만이 대만의 현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컸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77%는 대만 중국 간 긴장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반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이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이는 무려 37%의 세대 간 격차로 대만에 대한 미국 젊은 층의 낮은 인식은 유사시 미국의 지원 여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도는 2022년 3월 70%에서 2025년 3월에는 50%로 하락했다. 따라서 대만이 지속적인 글로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의 영향력에 맞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했던 문화 외교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문화 외교는 미국 정보국과 같은 기관이 주도해 민주주의 이상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미국적 문화 가치를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루이 암스트롱과 듀크 엘링턴 등의 재즈 투어를 비롯해 미국 영화와 서적 그리고 전시회 등을 통해 개방적인 미국 사회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했다. 미국의 소리와 같은 라디오 방송은 철의 장막 뒤편에 있는 수천만 명의 청중에게 뉴스와 음악을 비롯해 민주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식 문화 리더십과 자유주의적 현대성을 심었다. 이보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문화 외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K-팝과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와 뷰티 그리고 음식 등을 전략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한국을 즉각 인지되고 호감이 가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대만 역시 이와 유사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문화 외교를 재활성화하고 전 세계 젊은 층의 인지도를 높이며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주권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문화 수출을 경제 성장과 소프트파워 확대의 새로운 엔진으로 식별했다. 김대중 정부는 한류 산업 지원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1998년에 1,400만 달러였던 문화예산을 2001년에 8,400만 달러로 확대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려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는 문화에 대해 일관된 재정 지원을 유지했으며 전체 예산 대비 1.4%에서 1.6%를 문화 분야에 배정해왔다. 2021년 1인당 문화 예산은 145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166달러로 증가했다. 199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다. 200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설되어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제 홍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음반사와의 페스티벌은 물론이고 해외 투어와 국제 음악 박람회를 보조했으며 이러한 기반은 K-팝의 세계적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영화 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 제작과 제작 지원을 통해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은 30개국 이상의 42개의 문화원을 설립해 전시회와 공연에 더해 한국어 수업과 영화 상영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K-뷰티 박람회도 문화 외교의 새로운 콘텐츠로 포함되었고 이 역시 대사관과 문화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을 공공외교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2023년 기준으로 한류 관련 수출액은 1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문화 콘텐츠는 75억 달러, 소비재는 41억 달러, 관광은 24억 달러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인지도와 호감도의 급상승이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001년 13%에서 2018년 2%로 줄었고 그해 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7%에 달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이탈한 지방으로 간주하지만 대만은 자체 정부와 군대 그리고 헌법을 갖춘 사실상의 주권 국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해결된 정치적 긴장은 대만의 국제적 공간과 외교적 인정에 제약을 가하지만 문화적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대만의 문화 외교 전략에는 2011년에 설립된 타이완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뉴욕뿐만 아니라 휴스턴과 파리에도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2012년에는 문화부가 창설되어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는 다양한 해외 문화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의 아리랑TV를 모델로 한 영어 기반 스트리밍 및 미디어 플랫폼인 타이완 플러스가 정부 지원 하에 출범했다. 그러나 대만의 문화 예산은 제한적이다.
중앙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화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01%에서 2024년에는 1.09%로 소폭 증가했으며 1인당 문화 예산도 2020년에 976 신타이완 달러에서 2024년에는 1088 신타이완 달러로 다소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기타 노력으로는 국제 도서전 참가와 번역 지원을 비롯해 문학과 영화 후원이 있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글로벌 문화적 입지는 여전히 미약하며 특히 세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 따라서 대만은 한국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전략을 채택해야만 문화 외교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늘리며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싱크탱크의 이 같은 지적은 한국의 경우 문화산업을 단지 예술의 일부가 아닌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육성한 데 반해 대만은 여전히 문화산업을 감성에만 기대는 전통적인 사고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문화는 경쟁이 아닌 교류의 장인 만큼 국가 간의 문화적 성공은 타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 일각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한국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뒤에 숨은 전략과 노력은 외면한 채 외형적인 인기에만 집착하며 자기 반성 없이 근거 없는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문화는 단지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정책적 의지와 막대한 투자 그리고 민관 협업에 더해 창작자와 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화 외교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까지 끌어올린 한국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나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지적했듯이 대만이 진정으로 글로벌 문화 외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한국을 질투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한국을 배우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러움은 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질투는 시야를 가릴 뿐입니다. 대만 사회가 한류 문화를 시기하기보다 내부를 성찰하고 창조적 역량을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한류의 버금가는 위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